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MC 종목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TMC는 우리 단체 교육방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스레드에도 공개를 하고 대응하는 시나리오 영상도 유튜브에 몇 편 올렸죠.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 따라가기 위해서 1차 수익을 실현하고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음봉이 나오고 장중에도 올라가면 빠지고 오늘도 올라가면 빠지고 상당히 여기서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 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과 좀 더 구별되게 세부적으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세부적으로 종목을 살필 수 있다. 우리한테는 디테일함과 일정한 과학적인 문제 해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그러면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저점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되돌림이 나왔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 하단 추세선이 우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 1파동 강하게 상승했다가 되돌림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줄로 연결하면 삼각 수렴형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락하는 추세선, 여기에 위에 터치하면 눌리고 터치하면 눌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5이평선이 20월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가는 게 1파동 상승할 때 5이평선이 20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길이가 훨씬 더 길죠. 상승으로 강하게 롱, 되돌림은 저점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숏. 그래서 1파동, 2파동, 이제 3파동이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면 이 방향이 바뀌는 거죠. 위로 돌파하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방향을 예측해 놓은 시나리오 외에 신호가 바뀌면 그에 따라가는 대응이 필요한, 예측과 대응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하단선이 올라가고 있다.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보일까? 삼각 수렴형이니까 위아래에서는 저항과 지지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켜본 분들은 이게 왔다 오르락내리락 답답하죠. 어떻게 대응해야 모르겠으니 궁금하죠. 근데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좀 이유가 뭔지 알게 되고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집니다. 이 종목은 요 상장의 첫날 이 장대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이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거를 주의해서 이 종목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죠. 자, 이 종목의 상장일 첫날에 이 장대 캔들의 고가, 저가, 이 가격의 범위만큼 박스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제 오늘의 예의 고점을 보면 어디와 맞물려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나요? 여기만 보면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고점 선을 딱 긋고 나니까 여기 왔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삼각 수렴형에 하락하는 추세선, 이 선을 긋고 나니까 여기에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돌파하는 게 쉽지 않겠죠. 여기 와 있는데 어떻게 바로 돌파하길 바라고 시원하게 돌파 안 해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지극히 정상적인 매물 소화 중이고, 되돌림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매물과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와야만이 얘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배웠던 거는 기억도 안 하시고 여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추세선 채널 그리는 거, 지지선 추세선 그려보는 거, 이 모습이 삼각형인지 되돌림이 나와서 저점이 잘 지켜지고 위아래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는 해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중급 수준이고 스스로 대응을 해갈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확인하면 따다단 피보나치 조정대를 저점부터 고점까지 딱 그리고 살펴보면 얘는 여기 61.8% 있죠. 딱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상승분의 3분의 2 또는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을 배운 우리 패밀리들이라면 61.8% 오면 여기서는 1차 진입하면 크든 작든 수익은 준다. 맞죠? 그리고 요 선이 되돌림 선을 딱 그리고 나니까 어디입니까? 위에 38.2 만났죠? 기가 막히죠? 이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비율은 이만큼 되돌림을 주면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 사람들이 이 정도 인식을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1차 올라가면 뭐 50%에서 50% 정의 밑에 내려오면 더 잡든지 근데 38.2% 가면 첫 번째 가면 반등 가면 여기서 한번 수익 실현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으면 요 구간 안에서도 불평 없이 수익이 몇 번 나올 수 있었겠네. 그쵸? 요것을 이제는 스스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 방식을 또는 요걸 이해하는 대응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서 이해하는 시간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듣고 반납하고 듣고 반납하고 이 과거의 첫 상장 일의 움직임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이 적어도 이 박스 단위로 해서 가격 범위 고점과 저점 높아지는지 위에서 매물대에 또는 저항선에 지지선에 충분히 지지장을 받고 있는지 차트로 분석할 때 핵심 7가지 중에 저항과 지지는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그려봐야 된다. 이것은 일봉 차트에서 요게 단기 가장 짧은 파동선이죠. 파동선에는 녹색 60 장기 파동선, 빨간색 20 이평선 중기 파동선, 가장 짧은 검은색 5일 파동선. 가장 짧은 파동선이 1파동 갔다가 2파동 되돌림에서 3파동 상승 준비하는 요 단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2파동 되돌림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교육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것은 60 이평선 가장 큰 장기 파동선이 크게 1파동 갔다가 크게 되돌림 나오는 그 2파동 되돌림 구간에서 매매 타점을 본 것이고 이것은 가장 작은 단기 파동선을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미리 설명했듯이 그러한 방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다른 채널에서 보여주지 않는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 차트만 보지 마라. 월봉, 주봉, 일봉, 연봉부터 해서 큰 거부터 작은 걸 오지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과 데이 트레이딩 매일매일 수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종목은 60분 차트를 하나 더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수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이 커서 비교적 주가의 원리가 일정하게 잘 반영이 돼요. 그런데 얘는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잖아요. 시가총액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어.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종목은 30분 차트보다는 60분 차트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설명했던 이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60분 차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게 60분 차트예요. 자, 녹색 60일 이동평균선이 이 자색 240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에서 1파동 장기 파동선이 1파동 올라갈 때 요거보다 작은 빨간색 22평선이 쌍바닥을 주고 녹색 62평선을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가는 게 1파동 방향을 바꾸면 2파동 고점 돌파하면 3파동 방향을 바꾸는데
올라가면서 상승형 조정을 주는 이게 4파동, 5파동. 큰 게 한 파동 갈 때, 큰 것을 한 파동 움직이기 위해서 작은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상승하면 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한 파동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되돌림을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봉 차트에서 봤던 게 똑같이 60분 차트에 그대로 나오죠. 근데 이거 좀 더 세부적이야. 일봉 차트에서 캔들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의 선으로 보이니까 훨씬 파동을 식별해 보기 유리하죠. 잘 보이죠. 그래서 일봉 차트 큰 걸 또 보지만 세부적인 차트도 들여다보면서 내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파동 크게 상승했어. 그럼 되돌림 중이지. 되돌림이 이렇게 나와서 A, B, C 상승형 조정이었을까?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눌림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누르는 건 세력들의 마음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일봉 차트와 다를 게 하나도 없겠지만 피보나치 조정대를 딱 갖다 놓고 어디까지 돌아왔는지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61.8% 오니까 얘는 크든 작든 떴죠. 떴죠. 근데 61.8% 선에 오면 싸다고 매수세가 들어와요. 근데 하단에 242평선 있지. 지지를 해줄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 개가 걸려있지. 그러면 1차 분할 매수를 해. 크든 작든 뜬단 말입니다. 근데 외바닥이니까 한 번 뜨면 가짜. 리테스트 와서 두 번째 떠야 되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면 어디서 수익을 실현합니까? 자, 50%, 38.2%. 통상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자, 50%에 오면 1차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38.2% 오면 1차 수익을 실현합니다. 밑에서 잡은 거. 1차, 2차 나눠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냥 조정장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돼. 변동성일 때 대응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길게 봐서는. 그런데 답답해하고 매일매일 수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외바닥에 올라갔어. 근데 얘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저점은 높이고 다시 올라가면서 382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빠지잖아요. 어제 왔다 빠져. 여기서 왜 빠졌을까? 38.2% 오면 통상 한 방에 계속 가지는 못하고 눌림이 또 나오더라. 요 고점이 나왔어. 1파동 상승의 고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 두 개의 선만 연결하면 그 연장선이 하락하는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추세선. 자, 38.2%에서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일단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해라. 그 자리에서 밀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결국 하락하는 추세선이 되는 것이고, 내려갔다가 추세선을 한 번에 오면 다시 돌파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게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야간에 떠서 넥스트 장에서 떠서 올라오면 또 매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 빠진다고 보유하고 계십니까? 두려워서 묻고 이럴 필요도 없는 게 이거를 이제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저점선을 쫙 연결하면 여기 지지가 됐죠. 여기 지지가 됐죠. 지지가 오늘 되고 있죠. 야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자, 어제 여기 내려왔어요.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서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지 않느냐 묻고 이게 얼마나 답답해서 묻는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려보는 연습하고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면 얘가 골드로 올라갔으니까 되도록 내려왔죠. 언제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 내려오면 그냥 안 빠지죠. 들어주죠. 외바닥이었으니까. 상승하는 이거 하단 추세선 지지가 되니까 61.8% 선이니까 하단에 243개가 만나 있잖아요. 뭐 얼마나 튼튼해. 여기서 밀리겠습니까?
내가 봐서 하나만 있어도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데 세 개나 있어. 그럼 이거 지지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게다가 이 외바닥이란 말이야. 외바닥. 외바닥이면 리테스트 오지. 당연히 내려와야지. 근데 오이평선이 하방도 아니고 하동도 아니고 대대로 중방을 내려왔지. 크든 작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중방을 내려왔어요. 들듯이. 4개, 5개 논리가 여기서는 던져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오히려 여기서 산다니까 저 샀어요. 어제도 내려오면 여기서 이게 내려오면 하단에 지지선과 이게 뭐야 이게 240선과 이게 61.8% 선이 있는데 여유가 있다면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더 매수를 할까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38.2%고 여기도 하락하는 추세선이고 요런데 요 선이 어디냐, 일봉 차트에서 봤듯이 상장일 첫날에 장대 캔들의 고점선이에요. 고점선. 여기서 왜 못 가고 밀리는지 알겠죠. 이 하락하는 추세선 38.2%의 선, 상장일 당일의 고가선, 여기도 3개나 기다리고 있어. 3개나. 하단에서도 여러 개가 받쳐주고 좋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가 되고 들린단 말이야. 올라가면 너무 많아. 돌파해야 될 매물대와 저항선들이 밀리겠지. 이게 반복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얘는 어디까지 오겠어요. 이 안으로 이렇게 오겠죠. 이 안으로 삼각 수렴하면서 충분하게 위아래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구간을 벗어나서 위로 돌파하면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고 아래로 이탈하면 이제 빠지는 거죠. 여기서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 우선은 제 기준으로는 일파가 강했기 때문에 고점도 다시 돌파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 갈 것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이 맞을 수는 없잖아요. 빠지면 이 신호가 나오면 대응해야지. 예측만 가지고 예측이 틀렸다고 뭘 할 수 있어요? 예측은 그 자체가 맞지 않고 틀린다는 게 예측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시나리오로 가면 인정하고 내 생각을 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 와서 매매 한번 했지. 2분의 1 매도했어. 여기는 저도 삽니다. 이거 수익 실현부터 샀어. 여기 올라가면 오케이 382네 실현해. 내려왔어. 근데 하락 추세에 나왔어. 오늘처럼 또 올라가면 이거 한 번 터치하고 두 번째 만에 돌파하는 경우가 거의 없던데 또 실현해. 또 잡아. 여기 가면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돌파하던데 가지고 있어 볼까? 폭이 좁아졌으니까 변동성이 적죠. 그럼 2분의 1은 실현해. 올라가면 또 해. 내려오면 또 잡아.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홀딩할 사람 홀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여기도 또 하루, 여기도 또 하루.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60분 차트를 활용하면 요 매매 범위, 요 구역에 대한 기준점들만 이렇게 익혀놓으면 종목을 컨트롤하는 주포에 따라서 움직이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통상 이런 모습과 범위로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차이 나는 건 응용해서 실전에 대응하면 되고 요 기준으로만 해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트레이딩과 수익화가 가능했다. 그래서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이게 삼각 수렴형, 뾰족해서 쐐기형, 떨어지면서 수렴한다. 홀링 웨지형. 요 동영상 일본어로 배우는 것도 올려놨고 일봉 차트에서 크게 대응하는 것도 영상 올려놨고 이것은 5이평선이 1파, 2파 돌아오는 중에 60분 차트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면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다. 요 교육 자료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글도 올리고 사진으로도 올려놨지만 다시 교육 영상 올리니까 이것까지 보고 지금 지수는 이 위에 있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대형주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전부 이 구간에서 기다리지 말고 트레이딩해서 짧은 수익들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그렇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